그 처음에 6페이지 보시면 챕터가 4개 나와 있죠.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순열 조합 이후에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일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원순열입니다. 이 원순열은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라는 뜻입니다.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냥 순열은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였다면 얘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탁에다가 배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순열이랑 다른 건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이 회전해서 일치하게 되면 그걸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다라는 거예요. 책에 아예 이런 멘트들이 써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요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보시면 그런 말 써 있죠.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배열 다 같은 것으로 볼 거다. 문제도 실제로 가서 보면 뭐 32번, 33번 이런 문제들 한번 가서 보세요. 문제에 써 있는 괄호 안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괄호 안에 뭐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죠? 그 밑에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죠.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볼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으로 볼 거다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원형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 배열을 했을 때 달라 보이더라도 얘를 돌려서 만약에 일치하는 거면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 이거 우리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횟수로 나눌 거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A, B, C 세 사람을 원형에 배열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원탁에 앉힐 수도 있고요. A, C, B 이렇게 세 명을 앉힐 수도 있고요. B, A, C라든지 B, C, A라든지 아니면 C, A, B, C, B, A 이런 식으로 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3명이 있고 자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6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원순열이래.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볼 거래. 그러면 이 중에 얘하고 얘는 회전한다고 해서 일치하지 않죠. A, B, C를 이렇게 배열을 돌린다고 해서 겹치지 않을 거잖아. 그런데 요 녀석이랑 누구냐? 겹치는 게. 이거요? 얘 겹치네요. 그죠? 얘 잘 돌리면 얘랑 똑같아요. 하나 또 있죠? 이거 아니야? 이거야? A 입장에서 B가 오른쪽, B가 오른쪽. 얘하고 얘네요. 그죠? 이거 세 개는 회전하면 겹칩니다. 그죠?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아 있고 왼쪽에 C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120도, 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리면 얘랑 겹치는 거고 거기서 120도를 더 돌리면 얘랑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배열을 한다고 치면 3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이거 세 개는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거 세 개는 또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라는 거야. 몇 개씩 겹치더라? 3개씩 겹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봐 그러면 일단 배열을 할 건데 이걸 3으로 나눌 거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몇 번인지를 세보면 무엇으로 나누어야 하는지가 티가 날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되죠?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입니다. 사람 4명 앉을 겁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그럼 사람 4명이고 자리도 4개. 그냥 배열한다고 치면 4팩토리얼 되겠죠? 한 바퀴 돌면서 몇 번 겹쳐요? 4번 겹치지.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뭘로 나눈다? 4로 나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원순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 아예 뭐라고 하냐면 원순열을 세는 경우의 수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보면 n-1 팩토리얼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책에서 요거를 볼드체로 해서 얘를 외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 다인가?
아니네. 아무튼 이걸로 외우라고 막 되어 있는데 사실 얘보단 얘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리가 n개니까 n팩으로 앉혀놓고 나서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 그냥 찾으시면 그걸로 나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긴 정사각형 식탁인데 사람이 이렇게 앉을 거야.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 사람 4명, 자리 4개. 일단 4팩.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몇 가지 있다? 2번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림 180도 돌려야 겹치잖아요. 90도 돌리면 옆에 앉게 되는 거잖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180도 돌려야 된다는 건 2번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4팩토리얼이 4 곱하기 3팩이야. 그걸 2로 나눴으니까 2 곱하기 3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거 둘이 같은 숫자지만 책에선 보통 이거로 설명을 하거든요. 원수열이니까 4명 일단 3팩이야. 근데 이거 자리가 2개네? 2를 곱해야겠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책의 입장을 대변해보자면 교과서의 입장을 대변해보자면 얘는 원수열이라서 일단 n-1팩인데 이거 자리가 다 같은 자리야. 얘도 원수열이니까 n-1팩인데 얘는 다 같은 자리가 아니야. 자리의 종류가 달라요. 뭐냐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예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느냐 왼쪽에 모서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은 자리입니다. 회전하면 일치하는 거니까 이 자리랑 이 자리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리의 종류가 2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3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팩인 이유는 원수열이니까 일단 그냥 무지성으로 n-1팩이야. 근데 알고 보니 자리가 2 종류 있네. 그럼 2 곱하기 n-1팩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약간 뭐 납득은 갑니다만 얘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일단 n팩 회전해서 일치하는 횟수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앉을 때 순서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가족 4명이 와서 식탁에 앉을 건데 엄마 아빠 애 둘 엄마가 먼저 와서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시에 앉는 게 아니라. 그럼 비어있는 식탁에 엄마가 혼자 와서 앉을 거야. 이렇게 생긴 식탁이라고 봐요. 엄마가 먼저 혼자 와서 앉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은 자리거든요. 약간 그냥 상상을 하는 거야.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만 떨렁 있는 거지. 동서남북이 없어. 그런 자리에 엄마가 와서 앉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앉느냐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했잖아.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며. 엄마가 여기 앉아있으면 이거 다 비느자고요. 엄마가 여기 앉아있으면 다 비느자야. 돌리면 겹칠 거 아니야. 그죠? 엄마 혼자 와서 앉을 땐 이건 다 같은 자리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앉으면 이젠 원수열이 아니에요. 엄마가 앉았잖아.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 오른쪽인지 엄마 왼쪽인지 엄마 마주보고인지가 다 특정되는 자리라고요. 돌리면 안 되잖아. 엄마 앉아있는데 어떻게 돌려.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앉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앉으면 이젠 원수열이 아니니까 3팩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 엄마가 먼저 와서 어디 앉을래 정하는 거지. 그럼 오른쪽 모서리 있는데 앉을 수도 있고 왼쪽 모서리 있는데도 앉을 수 있어요.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한 자리에 엄마가 앉으면 이제는 원수열이 아니다. 엄마 자리를 기준으로 엄마 옆인지 엄마 마주보고인지 엄마 대각선인지 다 자리가 특정이 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 3명이 서로 다른 자리에 앉는 거니까 3팩이다.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텐데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 한 명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서 앉히는 거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하는 김에 뒤에 문제로 몇 개 나오니까 이 이야기도 하고 가자면 우리 왜 줄 서는 거에서도
그냥 줄 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웃해서 줄 서는 거, 이웃 안 하게 줄 서는 거, 뭐 교대로 줄 서는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원수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예제로 엄마 아빠가 있고요. 부모님 있고 자녀가 4명이래요. 그러니까 총 6명입니다. 이 6명을 안 칠 거예요. 원탁에. 그냥 앉는 경우의 수는 그냥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냐면 6명이 앉을 거니까 600인데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명이니까. 겹치가 6개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 이웃해서 앉을 거예요. 경우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정막.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보통 줄 세울 때 둘이 이웃해요. 그럼 어떻게 해? 묶죠. 묶어. 2명 묶어서 한 명인 것처럼 보잖아요. 원래 6명이거든. 근데 엄마랑 아빠 묶어. 그럼 마치 5명처럼 보이죠. 5명이 앉는 거야. 원순열로. 그런데 엄마랑 아빠랑 둘이 자리 바꾸겠죠. 이렇게 생겼네요. 되죠? 뭐 이웃하는 거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야죠. 줄 서는 거랑 똑같아. 줄 설 때도 뭐 어제 우리 뭐 했죠? 남자 4명, 여자 3명. 여자 3명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대답했죠? 남자 4명 먼저 줄 세우고 얘네들이 칸막이. 그래서 사이사이 끼는 거잖아. 마찬가지지. 엄마 아빠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 먼저 앉아야지. 그 다음에 얘 애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사이가 몇 개 있어요? 아니고 4개죠. 원이잖아. 애들 4명이 줄을 섰으면 사이사이뿐만 아니라 양 끝까지 해서 5개인데 원탁에 애들이 4명이 앉아버리면 공간이 4개가 남아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원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애들 4명이 앉으면 자리가 4개 남아요. 원탁이라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넷 중에 하나씩 들어가면 되죠. 4B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참고로 누구를 먼저 앉히고 나중에 앉히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 넷이 먼저 앉을 땐 동서남북으로 앉겠죠? 근데 엄마가 사이사이에 끼어들면 끼어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앉으면 돼. 그러니까 자리가 이렇게 6개 있는데 이 중에 애들이 어디 앉느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대충 4명이 앉은 다음에 엄마가 여기 앉고 여기 앉을 거야. 그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의자를 조금씩 옮겨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어디에 애들이 앉냐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열할 땐 잘 안 나오는 건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죠. 이번엔 엄마 아빠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중에 하필이면 마주보고 앉는 거. 멀티감 떨어져서. 말 안 하면 안 할 거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0초 시간 줄 거야. 이런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마주 보는 거랑 엄마 아빠가 이웃한 거랑 얘하고 얘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마주 보고 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는 거잖아. 그래서 애들 앉힌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자리 바꾸는 그 경우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엄마랑 아빠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와서 앉는다고 치면 엄마 아빠가 앉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앉을 그리고 나서 남는 자리에 애들이 앉는 경우니까 그냥 4팩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랑 비슷하게 쓰려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봐봐.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아빠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야. 아빠는 차를 세우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랑 애 넷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는 거지. 원탁에 앉을 거예요. 5팩 나누기 5죠. 5팩 나누기 5고 5팩 나누기 5야. 그 다음에 아빠가 왔어. 엄마랑 이웃해서 앉을 거야. 그럼 엄마 왼쪽에 앉을지 엄마 오른쪽에 앉을지 정해야죠.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요. 엄마랑 마주보고 앉을 거라며.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제일 멀리 떨어진 거 저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둘이 조금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랑 아빠가 마주보고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자리가 이제 4개 남았잖아요. 이 4자리에 애들이 앉는 거거든. 그래서 4팩인데 그 4팩 중에는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도 있을 텐데 A, B, C, D를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도 4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미 얘네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는 경우를 다 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중복하게 돼버릴 거라고.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건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마주 본다는 거 요거 그냥 순열에는 없지만 원순열에 나오니까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 외에 뭐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다는 등 어쩐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순열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 아주 옛날 책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염주순열이라는 건데 그냥 팔찌 같은 거예요.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거든요. 이 원탁이랑 다른 건 뭐냐면 원탁의 배열하는 건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잖아. 근데 목걸이 같은 건 목걸이에 들어가는 비즈의 순서 원순열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집을 수 있죠. 목걸이는. 팔찌는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팔찌를 뒤집어도 같은 팔찌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순열의 개수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그 얘기입니다. 뒤집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AB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순열을 셀 때는 경우의 수가 결국 두 가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ABC 보석 3개로 목걸이 만들 거야. 팔찌 만들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3팩 나누기 3인데 뒤집을 수 있으니까 2로 또 나눠야 되거든. 그죠? 다 같은 팔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뭐 이 이름 자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목걸이를 만든다거나 팔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순열보다 절반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원순열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우리가 어제 순열이랑 조합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소리 했는데 순열의 정의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야 하는데 얘는 지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A 2개랑 B 하나 가지고 나열을 해볼 거예요. 저 A랑 A는 같은 겁니다. 그럼 저 문자 3개 나열하는 경우 수 세보세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세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겠죠. A, B, A, B도 있고 A, B, A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잖아요. 그죠? 경우는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고요. 이건 간단하니까 손으로 셀 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셀 거냐?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열이나 조합이나 앞으로 배우게 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서로 다른 녀석들을 배열하는 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실제로 같은 거지만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내가 임의로 아래 첨자를 달아서 서로 다르다고 일단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A1, A2, B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팩토리얼 가지 있겠죠. 실제로 나열을 해보면 A1, A2, B
A1, B, A2 이렇게 B, A1, A2, B, A2,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됩니다. 그죠? 저 A 두 개는 원래 같은 건데 내가 다르다고 구분을 했더니 이렇게 6가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임의대로 썼던 A1, A2의 아래 첨자는 지워야죠. 이걸 지운다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내가 2번 세고 있는 거지.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여기 A1, 여기 A2, 여기 A2, 여기 A1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둘이 같은 거예요. 2번 세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래 첨자를 지웠더니 실제로 같은 걸 2번 세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경우의 수를 셌더니 똑같은 걸 다 2번씩 세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그죠? 2로 나누면 전체 경우의 수인 3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 하필 2로 나누냐? 정확히는 2가 아니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왜 2팩이야? A1과 A2가 줄 서는 거. 그건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니네 둘이 줄 서는 거 내가 무시할 거야. 니네들이 원래 같은 거거든. 원래 같은 건데 내가 다르다고 줄 세웠어. 다르다고 줄 세웠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니네 둘이 줄 서는 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둘이 줄 서는 2팩은 2팩으로 나눌 거다. 그 얘기라고요. 최초에 어제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얘가 NCR이었거든요. 이 나누기의 의미는 뭐였다고요? 니네끼리 줄 서는 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니네끼리 줄 서는 거 다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였거든. 마찬가지라고요. 서로 같은 니네 둘끼리는 아무리 뭐 지랄 발광해도 어차피 다 같은 거잖아. 나눌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A 3개랑 B 2개 줄 세울 거라는 거야. 이거 줄 서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일단 다르다고 봐야죠. 뭐 C 하나 더 있다고 볼까요?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을 줄을 세울 건데 A끼리는 원래 구분할 수 없고 B끼리도 구분할 수 없지만 줄을 세워야 되니까 서로 다르다고 일단 보고 줄을 세운다고. 근데 그 중엔 A 지네들끼리 줄 서는 거 다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요. B 지네 둘이 줄 바꿔가면서 줄 서는 경우도 다 중복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되죠? 비슷한 걸로 막 숫자로 나와요. 뭐 1, 2개랑 2, 3개랑 3 하나 가지고 3 하나 가지고 3 2개 할까요? 1, 2개, 2, 3개, 3, 2개 가지고 7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니? 그런 겁니다. 7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7팩 나누기 2팩, 3팩, 2팩. 오케이?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고요. 뒤에 문제로 나올 텐데 미리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결국 우리가 써먹는 기술이 뭐였냐면 다르다고 해놓고 니네끼리 줄 선 거, 니들끼리 줄 선 거 무시할 거야 였거든요. 줄 선 걸 무시할 거라는 건 실제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제 순열에서 조합 넘어갈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그 조합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뭐 알파벳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랑 10개 중에 3개를 줄 세우는 거 2개를 비교하면서 여기 중에는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C, A, B도 있고 C, B, A도 있고 그죠? 선택된 3개가 A, B, C인 경우에 지들끼리 줄 서는 게 6가지나 있는데 이걸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라고 생각할 거다? 그냥 이거 전부 다 A, B, C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내 임의대로 순서를 정해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3팩으로 나누는 건 니네 셋이 줄 서는 경우 다 무시할 거야 인데 다 무시할 거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니네 셋이 줄 선 거 중에 알파벳 순서대로 줄 서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인정할 거야 라는 소리거든요.
이거 다 같은 거니까 그 중에 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즉 순서를 임의로 정해서 그 순서대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숫자 5개 있어.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런데 짝수는 숫자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인 거야. 숫자 5개 나열할 건데 이 중에 짝수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해요. 짝수 니네 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니네 둘이 줄 서는 거 내가 다 무시할 거야. 내 마음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A, B, C 니네끼리 줄 서는 거 내가 다 쌩까고 그냥 니네 알파벳 순서대로 줄 서는 거야. 라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숫자 5개 있고 짝수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는 짝수끼리는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요 녀석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라고요. 2하고 4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니네들이 줄 서는 건 내가 다 무시할 거야. 그런 의미라고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같은 문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게 포함되어 있죠? 2개? 그 경우의 수 이렇게 생겼겠죠? 배열해보면 뭐 이런 거 있겠죠? 1, 3, 5, 별 1 이런 식으로. 이 5개를 배열한 경우 중에 하나로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배열하고 나서 뭐 하면 돼? 앞에 있는 별에다 2 넣으면 되고 뒤에 있는 별에다 4 넣으면 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요.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 앞자리에 작은 거 넣고 뒷자리에 큰 거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특정한 몇 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같은 걸로 취급해서 줄을 세우듯이 세우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한다는 건 니들끼리 줄 선 건 내가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이런 의미라고요. 그 다음 3번째 나오는 건 중복순열입니다. 어제 했던 순열하고 비슷한데 중복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 중복순열의 정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원래 순열은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그냥 순열인데 중복이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복을 허락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예요. 기호는 누구냐 하면 파이를 씁니다. 파이. 원주율 파이 이거 있죠? 이거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다란 u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인데 우리 그냥 순열 비교해보면 NPR 이거 경우의 수 셀 때 어떻게 셌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고요.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면 n가지 경우 있어요. n개 중에서니까. 그럼 요 뒤에는요. 하나 줄어들죠. 맨 앞에 하나 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줄어들죠.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순열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중복 순열이라는 건 중복해도 된다며. 똑같이 자리는 r개가 있는데 맨 앞에 n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두 번째는요. 또다시 n개 중에 하나가 온다는 거야. 중복해도 되니까. 그 다음 자리에도 또 n개예요. 계속해서 n개라고 똑같이 계속 똑같은 녀석이 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 경우의 수를 세면 누가 되는 거다? 그냥 n을 r번 곱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n의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결코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중복순열이라는 말, 파이라는 기호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 안 알려줘도 대부분 다 풀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좀 이따 예제 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냥 순열하고 다른 거 사소한 거지만 하나만 딱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순열 이야기할 때는 NPR R이 N보다 클 수는 없어요.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12개를 줄 세울 수는 없잖아. 근데 얘는 중복해도 되기 때문에
R이 N보다 더 큰 숫자여도 상관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중복 허락해서 10개 줄 세울 수 있다고. A, B, C 가지고 10개 세울 거야. 그럼 A 뭐 이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랑 R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 이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복해도 되니까. 중복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중복 순열이라는 이름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조합에다가 중복만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복 조합의 정의는 뭘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조합하고 다른 건 얘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이고요. 기호는 h가 와서 붙습니다. n, h,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지 스스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식을 변형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저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을 여기저기 책 뒤져보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좀 그나마 이해하기 편한 한 가지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알파벳이 A, B 2가지가 있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을 거예요. 3개를 뽑기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조합할 때도 말했지만 뽑아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뽑아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뽑아놓고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을 거예요. 뽑아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겁니다. 그냥 손으로 세면 몇 가지 있어요. 3개를 뽑는 거니까 A만 3번 뽑을 수도 있고 B만 3번 뽑을 수도 있고 뭐 2번 1번 뽑든지 1번 2번 뽑든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걸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A만 3번 뽑든가 A 2번이랑 B를 1번 뽑든가 A랑 B를 2번 뽑든가 B만 3번 뽑든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4가지 그림에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A하고 B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씩 세워볼 거예요. 이거 어차피 알파벳 순서대로 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칸막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칸막이의 앞쪽 자리는 다 A가 오는 거고 칸막이의 뒤쪽 자리는 다 B가 오는 거야. 칸막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자리는 다 A가 왔고 뒤엔 B가 오는 거지. 여기에 칸막이가 서 있는 거죠. 앞에는 A가 오고 뒤에는 B가 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은요. 칸막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요. 칸막이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칸막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거 앞엔 A, 그거 뒤에는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내가 3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뭐라고? 자리가 4개 필요해요. 이 4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여기야. 여기다 칸막이 세울 거야. 그럼 얘 뭐 얘기하는 거야? 앞엔 자리가 없으니까 A는 안 나오고요. 뒤에 다 B만 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어. 원래 3개 뽑을 건데 칸막이 자리까지 해서 총 4개 있어. 칸막이를 내가 여기다 세울 거야 라고 작정하면 앞에 자리가 2개 있으니까 A가 2번이고 B가 1번 뽑히는 요 경우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즉 칸막이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A가 몇 번 나오는지 B가 몇 번 나오는지가 결정이 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리의 개수 다시 지정해 놓고 그 중에 칸막이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를 세는 건 총 원래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야. 서로 다른 문자 2개 있고요. 그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거니까 2H3인데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다? 자리가 총 4개고요. 4개가 된 이유는 원래 3개를 뽑을 건데 거기에 칸막이 자리까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그 중에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어디인지를 고르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4C1이나 4C3은 같은 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더.
이번에 문자가 3개야. 중복 허락해서 5개를 뽑아볼 겁니다. 기호로 써보면 3H5 이렇게 생겼죠.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어요. 중복 허락해서 5번 뽑을 거예요. 5번을 뽑을 거래. 자리가 5개 필요하겠죠. 칸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문자가 3개니까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지. 앞에 칸막이는 A, 요 사이에 B, 그 뒤에 C니까 칸막이 2개 더 필요해요. 칸막이 자리. 그래서 7개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이 중에 칸막이 몇 개였다고요? 2개였다고요.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되고요. 칸막이가 아닌 자리를 뽑아도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7개의 자리 중에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2개 세울 거야 라고 작정하면 실제로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A 2개랑 B는 안 뽑고요. C만 3번 뽑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칸막이의 위치를 지정하면 A, B, C를 몇 번씩 뽑는지가 나온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NHR이라는 건 알파벳의 개수가 n개 있는 거고요.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리가 몇 개 필요해요? R개를 선택할 거니까 R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칸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N-1개가 필요합니다. 알파벳 2개니까 사이에 하나가 필요하고요. 알파벳이 3개니까 칸막이가 2개 필요하잖아요.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야. n개가 있으니까 사이사이에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총 자리의 개수는 N 더하기 R 마이너스 1개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칸막이 자리 몇 개 있다? N 마이너스 1개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N-1이 좀 보기 싫어서 요 N-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주로 이렇게 씁니다. N 더하기 R 빼기 1 C R이라고 씁니다. 눈에 다시 찍어보면 이런 거라고요. NHR은 이거 둘이 더해서 1 뺀 거 중에 요 R은 그냥 그대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복 조합은 조합의 형태로 바꾸셔야 계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아까처럼 다시 이거 얘는 뭐 계산해봤고 이런 것도요. 3H5는 둘이 더해서 1 뺀 거 C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냥 오면 되고 7C5니까 7C5로 계산 안 하고 7C2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7, 6, 2 해서 21개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 조합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 중복 순열이랑 중복 조합을 언제 갖다 쓸 거냐? 그거는 여기 예제 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하도 자주 나오는 거랑 요거 아예 요거 먼저 정리하고 예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쉬워. 뭐를 정리할 거냐면 함수의 개수. 정의역 1, 2, 3, 4 이렇게 4개고요. 공역이 6, 7, 8, 9, 10 이렇게 5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 몇 개일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요? 20개? 625개?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마음속으로는 대답하세요.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거 봐. 이거잖아요. 이것도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미 1학년 때 수화할 때 한다고. 1, 2, 3, 4 있고 6, 7, 8, 9, 10이야. 특별히 이름 안 달려있고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또 5개. 얘가 선택하는 것도 5개, 얘가 선택하는 것도 5개.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5의 4제곱이에요.
그죠? 굳이 쓰자면 뭐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중복 순열이다 그 얘기입니다. 좀 끼워 맞추기 같은 느낌이지만 왜 그렇게 생겼냐면 6, 7, 8, 9, 10이라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면 나열된 순서대로 1, 2, 3, 4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중복해도 되는 거고 얘네들 나름대로 4개를 뽑아서 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7, 7, 뭐 9, 6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치면 얘가 F1이야. 얘가 F2고요. 얘가 F3이고 얘가 F4인 거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숫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그냥 함수의 개수와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저거 뭐죠? 한국말로? 1대1, 1대1, 1대1 아니고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뭔데? 2학년들은 알지. 3학년들이 헷갈리는 거지.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지역이 같은 거. 그게 1대1 대응이죠. 아무튼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x1, x2가 다를 때 fx1, fx가 달라요. 이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죠? 얘하고 다른 건 뭐야? 중복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6, 7, 8, 9, 10 중에 4개 뽑아서 줄 세울 건데 중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서로 달라야 된다며. 1대1이라며. 그죠? 그러니까 6, 7, 8, 9, 10 중에 4개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면 줄 선대로 1, 2, 3, 4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 P, 4 해서 뭐 5팩이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이거 쟤는요? 이거 뭐라 그러죠? 증가함수. 증가함수. 이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얘는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어쨌든 x1, x2가 다를 때 얘네들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부등호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건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거 대입해서 다 써보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 F1, F2, F3, F4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야? 얘네들끼리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6, 7, 8, 9, 10이라는 공역에서 서로 다른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4개 뽑아서 줄은 내가 세울 필요 없는 거야. 뽑기만 하면 순서대로 줄 설 거고 1, 2, 3, 4가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대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했죠?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니네끼리 줄 서는 건 내가 다 무시할 거야 였다고. 해놓고 나서 줄 선 걸로 무시할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다? 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크기 순서대로.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그냥 조합으로 해결하면 된다고요. 되죠? (3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F1, F2, F3, F4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얘는 경우에서 어떻게 찾아요? 얘처럼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중복해도 되죠. 그러니까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 조합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더해서
1 빼고 C4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가장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변죽을 해요. 막 섞어. 뭐 예를 들면 뭐 F1, F2, 뭐 F3, F4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 찾으세요예요. 3번, 4번 약간 섞여 있죠. 여긴 등호가 없고 여긴 등호가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 감이 와? 안 와? 와? 이거 말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한국말로 읽으세요 그러면? 영어는 저도 모르고. 한국말로 읽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읽어요? 크거나 같다 그러잖아요.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큰 경우대로 따로 세고요. 같은 경우대로 따로 세고요. 더하면 되잖아요. 크거나 같다니까.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건 경우 몇 가지 있다고요? 에? 6, 7, 8, 9, 10 중에 4개 고르는 거야? 이거 서로 다른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5개 중에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3개가 필요해요. 3개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될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되겠죠? 이거 둘이 더하면 뭐예요? 이거 둘이 더하면 뭐야? 이거 어제 얘기한 거죠? 나를 주인공으로. 내가 뽑힌 거, 내가 안 뽑힌 거. 음흠. 6명 중에 4명 뽑을 건데 내가 뽑혔으면 3명만 더 뽑으면 되고 내가 안 뽑혔으면 통째로 다시 다 뽑아야 되고 이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고요. 그죠? 좀 별론가?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애들은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 등호가 없거나 다 등호가 있는 건 한 줄만에 해결이 될 거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섞여 있으면 이거 이제 그냥 좀 머리를 굴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이건 경우에서 어떻게 세우면 돼요? 따로따로 세우면 되죠. F1, F2랑 F3, F4는 자기들끼리는 뭐가 있지만 지들끼리 서로는 없는 거잖아. 그지?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괜찮죠?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요? 대소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조합인데 중복해도 되니까 중복 조합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 하자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배운 4가지잖아요. 그죠? 조합, 아니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섞여가지고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뒤에 문제들 많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들은 요 정도고요. 문제로 가서 필요한 거 몇 개만 볼게요. 많이는 말고 한 5-6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1번 유형 뭐 중요한데 이미 다 얘기했던 거라서 요거는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 색칠하는 거 나오거든요. 28번, 29번은 너무 뻔하니까 됐고 30번 보죠. 30번. 밑면이 정사각형인 정사각뿔입니다. 면이 5개 있고요. 색깔 5개를 다 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 인데 마지막에 보시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되어 있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 있어요?
4번 있겠죠. 이게 지금 위아래로는 못 돌리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옆으로는 돌릴 수 있는 거잖아. 정사각 뿌리니까. 그러면 면이 5개 있어요. 색깔 5개 칠할 거야. 5팩입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 있다고요? 4번 있다고요. 그러니까 5팩 나누기 4 이러면 끝난다고요. 이해되죠?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해설에서는 밑면에다 색을 하나 칠해. OC1이야. 5개의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밑에다 칠해. 그리고 나서 남은 4개를 칠할 건데 옆면이 다 똑같으니까 4-1팩 5 곱하기 3팩이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굳이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밑에 면이냐 옆에 면이냐 분리할 거 아니고 그냥 다 때려 칠할 건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 있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형 3번도 볼까요? 이거 그냥 바로 나오는 거라서 32번 자리가 10개 있어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몇 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그죠? 180도를 돌려야 겹치잖아요. 10팩 나누기 2죠. 되죠? 밑에 거요. 33번. 뭐겠어요? 자리가 6개네. 6팩.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밑에 34번. 자리가 7개야. 7팩. 뭘로 나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 없어요. 안 나눕니다. 그죠? 나누기 1이야. 한 번밖에 없다고. 일치하는 게 되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유형 4번 어려운 거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52번 하나 볼까요? 52번? 그 앞에는 할 만한 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52번 숫자 6개 있대요. 6자리 자연수 개수 세보래요. 어떻게 세면 돼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낚일 만한 지점은 뭐가 있냐면 0이죠. 0. 6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맨 앞에 0은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쩌지? 이렇게 뭐 크게 쓰고 있어. 0 하나랑 1 2개, 2가 3개 있어요. 6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이게 0이 아니었으면 그냥 뭐 3이었으면 어때?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6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하겠죠? 같은 것끼리 줄 서는 건 무시하는 거니까. 근데 0이 껴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전체 중에 맨 앞에 0이 오는 걸 찾아 빼는 거지. 그죠?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전체는 뭐였다고? 0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세면 이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맨 앞이 0인 거야. 그 경우 찾아서 뺀다고.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요? 5팩, 2팩, 3팩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를 빼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죠. 그죠? 뭐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하려는 이유는 맨 앞에 0이 올 수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거를 저렇게 같은 게 포함 안 되고 그냥 0, 1, 2, 3, 4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5개 가지고 6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로 6자리 자연수 셀 때도 그럼 6팩에서 5팩을 빼. 이렇게 안 세잖아. 아니, 뭐 해도 되지 그렇게. 6팩 돌릴 건데 맨 앞에 0은 안 되니까 6팩에서 5팩 뺄 거야.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리 6개 있는데 맨 앞에 0은 안 되니까 5개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 남는 거 5팩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대로 해보자면 얘도 마찬가지야. 맨 앞에 0은 올 수가 없어요. 이거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같은 거라서 약간 찝찝한 건데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다 다르다고 취급하고 줄 세울 거라고. 마지막에 가서 같은 애들끼리 줄 서는 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거다. 맨 앞에 0은 뭐다? 남는 거 5개. 그리고 줄 다 세워. 그 다음 어쩔 거라고? 2팩, 3팩으로 나눌 거라고. 이게 되죠? 같은 게 포함돼 있어도 우리가 처음에 줄 세울 땐 다르다고 취급하고 줄 세운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아 얘네 같은 거였지? 그럼 니네끼리 줄 선 건 쌩 깔 거야. 이거 픽픽 나누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유형 9번 가서 보시면 제목이 뭐래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래요. 순서가 정해진 건 어떻게 할 거다? 지들끼리 줄 서는 거 다 무시할 거다. 좀 다르게 지들끼리는 다 같은 것처럼 취급할 거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끼리는 내 입장에선 같은 거라고 취급하고 줄을 세우면 된다. 되죠? 뭐 예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10번. 유형 10번 가서 보시면 그림 하나 나오죠? 어떻게 되겠니? 안줄 덜 있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개수 세보래요. 덧셈 해서 세는 방법이 있는데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하는 걸 텐데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서 출발하는 거면 뭐 1, 1, 1, 1, 1, 1, 1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 여기 있고 둘이 더해서 이렇게 있고 더하고 뭐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더하는 거지. 계속 더하기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좀 그림이 더럽게 생기면 저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쁜 그림을 가지고 저걸 하고 있으면 약간 구몬수학인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말고 편하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A에서 B로 바로 갈 거야. 이동할 건데 당연히 최단 거리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못 가고요. 아래쪽으로도 못 갑니다.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5칸 갑니다. 위로 몇 칸 가요? 3칸 갑니다. 그죠? 이거 5개랑 이거 3개랑 나열하는 겁니다. 오른쪽 스텝인지 위로 간 스텝인지 요 녀석 8개의 화살표를 나열을 해보면 그거 나열된 순서대로 이 경로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어차피 A에서 B 가려면 오른쪽 5칸, 위로 3칸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5개, 위로 가는 화살표 3개, 이 8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이런 거? 몇 개 남았죠? 2개? 나열하는 경우 중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경로 뭐다?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이렇게 생긴 경로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각 경로마다 화살표의 배열이 하나씩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어떻게 센다? 8팩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8C3이나 8C5 자리가 8개 있고 그러니까 칸이 8개 있고요. 그 중에 위로 가는 화살표 어디다 배열하는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 대표 문제처럼 여기다 점 P를 딱 박는 거지. 그래서 A에서 B를 갈 건데 점 P를 꼭 거쳐서 갈 거야. 그럼 A에서 P 가는 경우랑 P에서 B 가는 경우를 따로따로 세시면 되죠.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이다. 그죠? 오른쪽 화살표 3개, 위로 가는 화살표 2개. 5팩, 3팩, 2팩. P에서 B로 가는 건 3팩 나누기 2팩. 이거 2개를 곱하시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점 P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라고요. 저렇게 생긴 도형을 지나가는 방법의 수는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거 빼라는 이야기죠.
점 P를 거쳐가는 경우를 빼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딱 직사각형 바둑판 모양처럼 모눈종이처럼 생겼으면 그냥 배열하는 거로 끝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머리를 약간 써야 돼. 근데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녀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있다고 치고, 그럼 요 모서리 요 꼭지점 하나 생겼잖아요.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를 찾아서 빼버리면 이 점을 안 지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센 거랑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저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때, 아니면 뭐 이런 거야. 막 끼퉁이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 이런 거 할 때 어쩔 거라고 채워져 있다고 보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요거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 꼭지점 하나 생겼잖아요.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빼버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렇게 빼는 게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좀 적극적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A에서 B로 갈 건데 중간에 꼭 거쳐야 되는 점을 찍어보는 거야. 물 셀 틈 없이. 이것 중에 하나는 지나가야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서울에서 부산 갈 건데 톨게이트를 박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을 거라고. 뒷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면 안 돼. 다 잡아낼 거야. 그렇다고 2번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 번씩만 받을 거야.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A에서 B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세울 때 요 방향으로 세우는 거야. 어떤 소리냐면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건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른쪽 위로 가든지 뭐 위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톨게이트를 세울 땐 오른쪽 아래 방향에다 톨게이트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톨게이트를 세울 건데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하나 박을 거예요. 그림 잘 보세요. A에서 B로 갈 건데 뭐 얘를 PQR이라고 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PQR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갈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PQR을 중복해서 갈 방법도 없죠. 그럼 내가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R 거쳐서 B 가는 거, 그거 경우의 수 3개 다 세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굳이 이렇게 PQR을 점 찍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찍어두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왜? A에서 P로 가는 건 딱 직사각형이거든. 그 다음에 B로 가는 거잖아요. A에서 Q로 가는 것도 딱 직사각형이야. 여기도 딱 직사각형이에요. A에서 R로 가는 건 뭐 그냥 일자로 가는 거니까 얻어 걸리는 거고.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세분화해서 경우의 수를 셀 때 편하게 셀 수 있다는 거야. 어디를 거쳐가니 안 거쳐가니 뭐 했다가 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점을 잘못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찍잖아요. 이런 데 찍으면 얘 때문에 얘도 봐야 되고요. 여기 어딘가도 봐야 돼요. 근데 뭐 여기를 본다고 치면 여기도 봐야 돼. 약간 불편해져요. 봐봐.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4개를 찍어도 물론 톨게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저 넷 중에 하나를 지나가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을 건데 얘는 상관없거든. 근데 얘부터는 어때요? 이렇게 잘라지고요. 여기서 이리로 갈 때 돌아가야 돼. 뭔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직사각형의 형태로 딱 안 나온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것까진 괜찮은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직사각형 모양이 안 돼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잡을 때 이렇게 크게 뻥 뚫려 있으면 이런 모서리들을 가지고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요 점까지 더 잡아주시면 다 잡아낼 수 있고 잘랐을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딱딱딱 잘라져서 풀기가 편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 74번 잠깐 보시면 문제 74번인데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마음이지.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A에서 B로 가요. 최단 거리로 갈 거래. 다 평행한 거야.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요. 이거 소극적으로 풀려면 소극적으로 푼다는 건 이제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거지. 여기에 선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여기랑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럼 노란색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들을 찾아서 빼는 거예요. 전체 경우는 오른쪽으로 5칸, 아래쪽으로 3칸이니까 8팩 나누기 5팩 3팩인데 거기서 요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죠? 여기 통과하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지. 이 경로를 통과하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 통과를 하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서 빼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귀찮다고요. 계산을 여러 번 뭘 빼야 되는지 막 하는 게. 그래서 추천하기는 점을 찍어보자. 적극적으로. 이만하게 박스가 있고요. 요만하게 박스가 있죠. A에서 B로 이 방향이거든. 바리케이트는 수직이 되게 쌓아야 돼요. 여기, 그 바람에 여기, 그 바람에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3개를 딱 찍으시면 이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P, 여기 Q, 여기 R 그러면 A에서 P 거쳐서 P에서 B 가는 거, A에서 Q 거쳐서 Q에서 B 가는 거, A에서 R 거쳐서 R에서 B 가는 거 이렇게 세시면 다 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 찍는 거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저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중복조합 이야기 하나만 딱 더 하고 유형 11번하고 12번인데 유형 11번에 뭐 첫 번째 대표 문제 볼까요? 보시면 투표 얘기가 나오는데 64번 그 후보가 5명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유권자가 10명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무기명 투표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확통해서 만나게 될 문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명 투표인 경우랑 무기명 투표인 경우랑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이 기명 투표는 투표 용지에 내 이름도 쓰는 거야. 후보자 이름도 쓰고. 나 박차원데 누구 찍을 거야. 내 이름 쓰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비밀 투표인 거지. 내가 누군지 몰라. 그냥 후보자가 몇 표 받았는지만 나와.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를 거다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셋은 A한테 투표했고 니네 넷이 B한테 투표했어. 그거랑 이렇게 3명이 A한테 하고 우리 넷이 B한테 투표했어. 기명 투표 입장에선 다른 거죠. 누가 누구한테 했느냐가 다르잖아. 무기명에선 같은 거라고요. 결국 A가 3개 받고 B가 4개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그 얘기입니다. 후보 5명, 유권자 10명. 기명 투표래요. 이름 써서 투표할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계산해. 말 안 해도 돼. 물론 말해도 되고. 말하면 더 좋고. 이거 약간 뭐처럼 생겼냐면 함수랑 비슷해요. 이거는. 정의역에 누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있는 거야. 표를 얘네들이 던지는 거잖아요. 표를 받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 그죠? 여기에 지금 유권자 10명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후보자 5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권자가 5명 중에 하나를 골라요. 얘도 5명 중에 하나를 골라요. 얘도 5명 중에 하나를 골라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함수 막 정리할 때 있었잖아 이거. 뭐였다고 이거? 중복 순열이었다고요. 중복 순열이었다고요? 경우수 몇 가지다?
5의 10제곱이야, 12의 5제곱이야. 그죠? 5의 10제곱입니다. 얘도 5개 중에 하나, 얘도 5개 중에 하나, 얘도 5개 중에 하나니까. 그게 10개 있다고요. 이해되죠? 후보자 A, B, C, D, E가 있어. 그 5명 중복 허락해서 10개 줄 세우는 거야.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유권자가 찍은 거라고요. 이해되죠? 응. 그럼 얘는요? 아, 얘는 설명을 해야지. 얘는요? 5명의 후보자가 있어. 5명이야. A, B, C, D, E. 얘네들이 각각 받은 표가 있겠죠. 말했지만 누가 A한테 보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A, B, C, D가 몇 개를 받았느냐가 중요하거든. 뭐 투표니까 하나도 못 받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5명이 받은 득표 수를 다 더하면 얼마다? 10이다 그 얘기예요. 표가 10개 있었으니까. 후보는 5명, 표가 10개니까 각각이 받은 표를 다 더하면 10개거든요. 그럼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후보 5명 있어. 몇 번을 선택받았느냐는 이야기예요. A가 몇 번을 선택받았는지 B가 몇 번을 선택받았는지 서로 다른 문자 5개 있고 이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번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세요 랑 똑같은 거예요. 알파벳이 5개 있고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 10번을 선택할 거라는 거야. 당연히 중복해도 되고요. 중복 허락해서 A가 몇 번 선택받았는지 B, C, D가 몇 번 선택받았는지를 세면 그게 바로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가 될 거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셀 거라고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얘네들이 선택받는 거니까 합쳐서 총 10번 선택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써놓고 나서 보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유형인데 여기에 지금 A, B, C, D, E를 다 더해서 10이래요.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자 A, B, C, D, E가 음이 아닌 정수해. 음이 아닌 정수를 해로 갖는 경우에 순서쌍이 도대체 몇 개 있을까? 근데 이거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후보 5명이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10개 다 받을 수도 있잖아. 얘네들이 몇 표씩 받았는지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면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해 그러면 그냥 A, B, C, D 5개 있고 중복 허락해서 10번 선택받아 그 선택받은 횟수만큼 해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A, B, C, D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건 0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말했지만 중복조합은 그냥 A만 10개 다 뽑아도 돼. 원래는. 근데 지금 얘처럼 자연수해 그러면 이걸 최소한 한 번씩은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연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령은 뭐냐면 10개 중에 A, B, C, D를 미리 하나씩 뽑아요. 5개를. 하나씩 미리 뽑아. 그럼 5번 남았잖아요. 이 5번을 가지고 다시 중복조합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원리는 뭐냐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A 자리에 A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을 거야. B 자리에는 B 프라임 더하기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이 A, B, C, D 다 더한 건 A 프라임 더하기 1, B 프라임 더하기 1, C 프라임 더하기 1, D 프라임 더하기 1, E 프라임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이 5개 있죠. 우변으로 던지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을 더한 게 5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A, B, C, D는 자연수라며 A 프라임, B 프라임은 0일 수도 있잖아요.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뀐다고요. A, B, C, D가 자연수지만 요거 이용해서 치환을 해버리면 A 프라임부터 E 프라임까지는 0도 가능한 음이 아닌 정수해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문자 5개 중복 허락해서 5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OH5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미리 하나씩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형 12번에 방정식의 해 찾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 받을 텐데 내일까지 그